여러분은 매일 아침 지갑을 열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 안에 들어있는 빳빳한 지폐와 묵직한 카드가 영원히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시겠죠? 하지만 경제학이라는 차가운 렌즈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믿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 은행이 파산하고 국가가 찍어낸 종이화폐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이죠. 그 혼돈의 틈바구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완벽한 발명품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21세기판 튤립 광풍이라 비난하고 누군가는 인류를 구원할 디지털 금이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보증 없이 기술 그 자체로 완벽한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중앙 권력의 허락 없이도 전 세계 어디로든 가치를 전송하고 단 1원도 복제할 수 없는 무적의 장부 시스템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의 거대 자본이 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상화폐로 쉴 새 없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경제학자의 냉철한 시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규칙을 하나씩 분석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차트를 보는 법이 아니라 돈의 본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 내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어왔던 모든 금융의 상식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경제 무기, 비트코인의 세계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둑판 앞에서 수만 가지의 수를 고민하며 땀을 흘리던 주체는 오직 인간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수싸움에서 승리한 기사는 막대한 상금을 손에 쥐었고 사람들은 그가 증명한 지명의 가치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바둑과 장기를 두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의 전유물이라 믿었던 창의성의 영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작곡한 노래가 차트를 점령하고 그 저작권료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 그들이 만든 화폐를 온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게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화폐라는 시스템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화폐의 본질은 결국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그 신뢰는 국가와 은행이라는 거대 권력이 보증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신뢰의 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의 통제 없이 오직 기술적 알고리즘만으로 작동하는 화폐를 사람들이 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움직이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선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한 발명품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전 국민에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씩 매일 사준다고 가정해 볼까요? 대략 600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자산은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모든 국민이 커피를 마셔도 남을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돈이 단지 종이 쪼가리나 디지털 숫자에 불과함에도 우리가 믿고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형태가 전혀 없는 이 온라인 가상화폐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신뢰를 얻었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이 경제학 수업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가진 논리적 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죠.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죠? 화면에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는 돈을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엄밀히 말해 돈을 직접 건네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 거래 시스템 속에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치명적인 보안의 구멍과 중개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순식간에 결제 완료 메시지가 뜹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돈을 지불했다고 믿지만 사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기묘한 거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실물 화폐를 단 1원도 건네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신 여러분은 자신의 은행 계좌를 열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열쇠 정보를 상대방에게 넘겨준 것에 불과합니다. 즉, 내가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 금고에서 돈을 인출해가라고 허락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개인정보를 거래의 담보로 삼고 있는 셈이죠. 이 결제 시스템의 중심에는 언제나 은행이라는 거대한 중개자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드를 긁으면 식당 주인은 그 카드 정보를 토대로 은행에 돈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은행은 여러분의 장부를 확인하고 식당 주인의 장부에 숫자를 옮겨 적어줍니다. 결국 우리는 은행이라는 심부름꾼이 매 장부를 제대로 관리해주고 있다는 강력한 믿음, 하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간접적인 거래 방식은 태생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내 결제 정보를 받은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정보를 다른 곳에 이용하거나 해커들이 그 통로를 가로채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 범죄 규모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매년 전체 경제 규모의 1%가 넘는 돈이 카드 관련 범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커피 몇 잔 값에 비유했을 때 그중 수조 원어치의 커피가 배달 사고로 증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 시스템은 사실 수만 개의 구멍이 뚫린 그물과 같습니다. 그저 운 좋게 매 정보가 아직 털리지 않았을 뿐.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정보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화폐 시스템은 이처럼 중앙 집중화된 중개자가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의존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보안의 취약성과 중개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혁명적인 대안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모델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 그리고 그 어떤 권력의 개입 없이도 안전하게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꾼 것이죠. 그는 왜 그토록 은행을 믿지 못했던 것이고, 그가 설계한 새로운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 거대한 보안의 성벽을 쌓아 올린 것일까요? 우리가 절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성벽 너머에서 조용히 거품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행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내 소중한 자산을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이 단 하나의 기둥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모든 거래 기록을 은행의 중앙 서버라는 단 한 곳에 몰아넣고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그 서버 안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 중앙 서버는 수만 겹의 보안 장치로 무장한 철통 성벽과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완벽한 보안이란 존재하지 않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 견고한 성벽을 뚫고 들어가 장부의 숫자를 지워버린다면 여러분이 가진 돈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이 단일 장애점에서 발생합니다. 은행이 해킹을 당해 데이터가 소실되거나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서버가 물리적으로 파괴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됩니다. 꼭 해킹이 아니더라도 은행 자체가 방만한 운영으로 파산을 선언해버리면 여러분의 장부는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할 뿐이지 중앙이라는 권력에 모든 신뢰를 몰아준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예금자 보호법 같은 장치로 우리를 달래려 하겠지만 그 역시 한정된 예산 안에서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한 곳에 모으면 그 무게가
얼마나 들까요? 6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모두 5만 원권으로 바꿔서 쌓아 올린다면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수십 배에 달하는 거대한 종이산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기록이 오직 은행의 데이터베이스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그 데이터베이스에 작은 오류라도 생긴다면 이 거대한 종이산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지는 셈이죠. 중앙 서버를 유지하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관리 비용 역시 결국은 우리가 내는 수수료와 세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내 소중한 재산의 증거를 타인에게만 맡겨야 할까요? 왜 단 한 명의 심부름꾼이 모든 장부를 독점하게 두어야 할까요? 나카모토 사토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중앙 서버라는 단 하나의 성벽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대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성벽을 나누어주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이 기막힌 장부관리 시스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의 심장이라 불리는 블록체인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중앙에 단 한 권뿐인 장부가 위험하다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장부를 수만 권으로 복제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심장이자 거대한 신뢰의 사슬인 블록체인의 핵심 원리입니다. 블록체인은 쉽게 말해 모든 거래 참여자가 똑같은 거래, 장부를 각자의 책장에 한 권씩 나누어 보관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이라는 단 한 명의 기록자가 장부를 독점했지만 이제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실시간으로 똑같은 기록을 공유하게 됩니다. 누군가 A가 B에게 돈을 보냈다고 외치면 그 자리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장부에 그 내용을 동시에 적어 넣는 셈이죠. 이런 분산형 시스템이 왜 그토록 강력한 보안을 자랑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베스트셀러 소설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어떤 악단이 그 소설의 결말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판사에 침입해서 원고 하나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수만 명의 독자들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수만 권의 책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내용을 전부 고쳐야만 하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블록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 장고를 조작하려고 시도해도 이미 수만 명의 컴퓨터에 저장된 똑같은 장부들이 그 거짓말을 즉각 잡아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은행이 중앙 서버를 지키기 위해 쏟아붓는 보안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아메리카노 수십억 잔 중에서 수백만 잔 분량의 돈이 단지 성벽을 쌓고 지키는 데만 쓰이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블록체인은 거대한 중앙 서버나 값비싼 경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수많은 개인의 컴퓨터가 서로를 감시하며 스스로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한 곳에 고이지 않고 넓게 퍼져나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디지털 방어막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장구의 한 페이지를 블록이라고 부르고 이 페이지들이 순서대로 엮인 것을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거래 내역이 가득 차서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이전 페이지와 강력한 수학적 고리로 연결되죠. 한번 기록된 블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사슬의 일부가 되어 그 누구도 과거의 기록을 함부로 도려내거나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기술이 인간의 정직함을 강제하는 이 기막힌 설계 덕분에 비트코인은 탄생 이후 단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한 장구가 있다면 그 안에 기록되는 비트코인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걸까요? 해킹이 불가능한 완벽한 장부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안에 무엇을 기록할지가 중요해집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이 장부 위에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디지털 자산을 올렸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장치를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전체 수량을 딱 2100만 개로 고정해버린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이 숫자를 10,000배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 이것은 현대 경제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도발적인 시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화폐는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 찍어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우주에 존재하는 금처럼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의 가치가
왜 자꾸 떨어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에 엄청난 양의 돈을 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의 돈이 매년 새로 찍혀 나와서 시장에 뿌려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돈의 양이 흔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게 됩니다. 어제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었던 돈으로 오늘은 반잔밖에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원해도 공급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그 가치는 수직으로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었습니다. 땅 속에 매장된 양이 한정되어 있고 캐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역시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 세상에 나옵니다. 컴퓨터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장부를 기록하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발행되는 양은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2100만 개가 모두 세상에 나오고 나면 더 이상의 발행은 영원히 멈추게 됩니다. 이 절대적인 희소성이야말로 비트코인을 단순한 데이터 조각이 아닌 귀중한 자산으로 탈바꿈시킨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경이 사라진 디지털 세상에서 이 희소성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국가 경제가 파탄나서 자국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되어도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특정 국가의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무국적 자산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는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디지털 금이 왜 매일같이 가격이 널뛰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화려한 기술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가진 기술적 완벽함과 희소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정원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투기판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가격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라는 관리자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가격을 방어해줄 주체가 없기에 시장의 심리에 따라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가치가 널뛰기를 반복하죠. 어제 우리나라 1년 예산으로 살 수 있었던 커피가 오늘은 반토막이 나고 매일은 다시 2배로 불어나는 것과 같은 혼란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아직 진정한 화폐로 거듭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우유 한 팩을 사는데 그 가격이 계산대 앞에 서 있는 10초 사이에 바뀐다면 누구도 그 화폐를 쓰려 하지 않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탈중앙화라는 가치는 역설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제어 장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게다가 이 시장은 주말도 없고 밤도 없습니다. 1565일 24시간 내내 전 세계의 욕망과 공포가 실시간으로 부딪히며 가격을 흔들어댑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이지만 그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곳은 지옥보다 더 가혹한 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거래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내 지갑의 열쇠를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많은 사람이 편의를 위해 거래소라는 대리인에게 그 열쇠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운영자가 돈을 들고 사라지면 여러분의 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 은행처럼 정부가 뒤를 봐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내 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관리, 책임을 오롯이 혼자 져야 한다는 차가운 진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갑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영원히 우주의 미아가 됩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찾아달라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복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냉정한 코드의 지배입니다. 관리자가 없다는 것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뜻인 동시에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런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힘을 감지한 거대 권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폐의 주권을 쥐고 있던 국가들이 이 낯선 침입자를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개인이 스스로 화폐가 되는 시대를 국가가 과연 반가운 얼굴로 환영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통틀어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은 언제나 통치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세금을 걷고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찍어내는 행위는 국가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심장 박동과도 같죠. 그런데 국경도 없고 주인도 없는 비트코인이 나타나 그 심장 소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화폐 주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전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비트코인의 부상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너무나 자명한 결론입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법과 규제라는 이름의 올가미입니다. 비트코인을 활용한 거래를 금지하거나 거래소의 손통을 조이는 방식으로 이 새로운 생태계를 압박하죠. 특히 자금 세탁이나 탈세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명분은 국가가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기에 아주 좋은 명분이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커피 수십억 잔 값으로 비유했을 때 그 엄청난 자금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투명한 세수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 통제불능의 화폐를 길들이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거대 금융기관들 역시 비트코인의 등장이 달갑지 않습니다. 은행이라는 중개자 없이 개인끼리 직접 돈을 주고받는 세상이 온다면 그들이 누려왔던 막대한 수수료 수익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말겠죠. 이들은 정치권에 강력한 압력을 넣거나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부풀리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규제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생명력은 더욱 끈질기게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금지하려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기존 화폐 시스템의 한계를 더 강하게 느끼고 이 새로운 대안에 매료되곤 하죠.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화폐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수천 년간 권력을 휘둘러온 국가와 은행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네트워크의 신뢰를 무기로 삼은 비트코인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가 앞으로 어떤 형태의 가치를 믿고 따를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끝에서 과연 비트코인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한때의 뜨거웠던 열병으로 기록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결국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새로운 공용화폐로 우뚝 서게 될까요? 아니면 튤립 광풍처럼 한때의 소동으로 기록되며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 그 누구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죠. 화폐라는 것은 결국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의 강력한 합의에서 탄생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조개 껍데기나 소금이 돈의 역할을 했던 이유도 그것이 귀해서라기보다 모두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더 많은 사람이 그 기술적 가치와 희소성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완벽한 화폐의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비트코인이 던진 질문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개발자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거대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연 예산에 버금가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매일같이 이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투기꾼들의 잔치라고 치부하기엔 그 저변에 깔린 기술적 철학이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중앙의 통제 없이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이 혁신적인 실험은 이미 금융을 넘어 물류와 의료, 그리고 행정 서비스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라지더라도 그가 남긴 블록체인이라는 유산은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투자의 관점을 넘어 경제적 안목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내일 당장 얼마가 될지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폐의 본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읽어내는 통찰력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치를 생산하고 알고리즘이 신뢰를 보증하는 시대에 어쩌면 인간이 찍어낸 종이 화폐가 더 낯설게 느껴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논리적 원리를 맹철하게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연화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파도를 탈 것인지 아니면 휩쓸릴 것인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거대 권력의 보호 아래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위험하더라도 내 자산의 완전한 주인이 될 것인지 말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결과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던 경제의 규칙은 이미 무너졌으며 새로운 규칙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비트코인이 열어젖힌 이 기묘한 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원리와 경제학적 본질을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경제의 해안에 들이닥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것도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그 파도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공부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신뢰의 기준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 내리는 것이죠. 결국 기회는 아는 만큼 보이고 부는 그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의 곁에 머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한 뼘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통의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잡한 세상의 지도를 가장 명쾌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적인 성장이 곧 여러분의 자산이 되는 그날까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